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8번째 이야기, 다우닝과 10번지. 영국의 역사를 언급하자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국 역사상 명성이 자자했던 총리들로 이들의 정책 결정은 흥망성쇠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의 내각제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최초의 총리는 누구였을까요? 다우닝과 10번지는 언제부터 총리 관저로 사용된 것일까요? 명예혁명 이후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영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권리장전을 승인하면서 의회는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국왕의 계승까지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토리당과 휘그당이라는 양대 정당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는 나중에 처칠과 대처 총리를 배출한 보수당과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당수를 맡았던 자유당, 즉 노동당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양대 정당은 의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심각한 파벌 싸움을 벌였습니다. 의회의 파벌 싸움으로 골치를 앓던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는 한 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다수의 의석수를 차지하는 정당의 의원에게 중책을 맡기자는 원칙이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내각 책임제와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02년에 윌리엄 3세가 승마를 하다가 골절상을 입으면서 갑작스레 숨을 거두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메리 2세의 여동생이자 제임스 2세의 둘째 딸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1714년엔 여왕마저 후계자 없이 병사하면서 스튜어트 왕조는 막을 내렸습니다. 왕위 계승법에 따라 독일 하노버가의 조지가 영국으로 건너와 왕위를 계승하면서 하노버 왕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가 바로 조지 1세였습니다. 조지 1세가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것은 순전히 혈통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피아는 제임스 1세의 딸이자 찰스 1세의 누이로서 그의 몸에는 스튜어트 왕조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지 1세는 독일 태생으로 영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고 심지어 영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시간을 독일에서 칩거하면서 보냈고 자연스레 국정을 의회에 떠맡기게 되었는데 이는 내각 책임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721년에 국왕의 깊은 신임을 받던 로버트 월폴이 제1재무장관에 오르면서 영국 역사상 최초의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영국 총리는 제1재무장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실제 재무장관은 제2재무장관입니다. 월폴은 영국 역사상 최초의 총리이자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총리입니다. 그의 집권 기간은 21년에 달했는데 마거릿 대처 총리가 11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10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집권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월폴은 인격면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관직 임용권을 독식하거나 혹은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지 1세의 정부를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의회 내각 책임제를 확립시키는 데는 크나큰 공헌을 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해군 대신과 대법관, 시외 대신이 참여하는 내각회의를 자주 소집했고 다우닝과 10번가를 총리 관저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1742년에 스스로 사퇴할 당시의 총리의 사직이 내각 전체의 사직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1872년부터 1874년까지는 국왕이 임명한 내각들이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해 해산되는 등 헌정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1874년에 조지 3세가 임명한 윌리엄 피트, 즉 소피트가 총리직에 오르면서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소피트는 아버지 데피트를 이어 영국 정치계에서 두터운 인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역시 최연소 총리로 임명될 만큼 능력이 출중했지만 의회는 그의 임명 동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이에 소피트는 국왕의 지지 아래 의회를 해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한 뒤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헌법에는 새로운 내각이 의회의 지지를 잃을 경우 자진 해산하고 새로이 선거를 하는 관례법이 생겼습니다. 소피트 이후 국왕은 총리를 해임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게 되었고 내각의 의회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총리는 행정의 수반이자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 내각을 책임지며 내각을 해산하거나 선거를 실시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다우닝과 10번지. 1680년에 지어진 다우닝과 10번지는 18세기 이후 역대 영국 총리들의 관저가 됐습니다.
총리는 이곳에서 내각 구성원 및 참모들과 회의를 열기 때문에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 정부의 중요 기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나 외교부도 다우닝가 10번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총리가 국내외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국왕이 거처하는 버킹엄 궁전도 다우닝가 근처에 있어서 총리가 국왕을 접견하고 국가대사를 보고하기에도 매우 편리합니다. 총리 관저에는 다양한 회의실과 연회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총리는 세계 각국의 지도자와 중요 인사들을 이곳에서 접견합니다. 이렇듯 다우닝가 10번지는 영국 정부의 중추 역할을 도맡으며 정치 권력의 핵심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역시 영국 총리의 상징으로 큰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는 다우닝가 10번지를 국가유산 중 매우 귀중한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총리의 명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클레멘트 리차드 애틀리, 1951년 윈스턴 처칠, 1955년 앤서니 이든, 1957년 해럴드 맥밀러, 1963년 엘릭 더글러스 홈, 1964년 해럴드 윌슨, 1970년 에드워드 히스, 1974년 해럴드 윌슨, 1976년 제임스 켈러헌, 1979년 마거릿 대처, 1990년 존 메이저, 1997년 토니 블레어, 2007년 고든 브라운, 2010년 데이비드 캐머런, 2016년 테레사 메이, 2019년 보리스 존슨. 19번째 이야기, 산업혁명으로 이어집니다.